자, 이번엔 이제 그 본격적으로 도화살의 특성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요, 도화살이 내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보통 그 사람의 성격을 묘사할 때도 신사를 많이 쓰고요. 또 그 사람의 재능과 끼가 발현 분야가 있을 때도 도화살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그 제가 지금 책에서 열거해 놓은 것은요, 그러니까 총 네 가지를 이렇게 열거해 놨습니다. 좀 읽어보시면 이제 다 아실 텐데, 주로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다양한 예들을 한번 몇 개만 보면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사람의 관심을 끈다. 이게 이제 도화살의 가장 커다란 장점을 딱 하나만 대라 그러면 바로 이 내용이 될 겁니다. 사람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미는 사람을 끄는 방식을 보면 꾸미기도 있고, 자기를 꾸미면서 하는 것도 있고, 끼와 재능을 부리면서 관심을 끌 수가 있는 거예요. 꾸미기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 손재주가 있다. 아니면 내가 그 어떤 뭔가를 만들기를 좋아한다. 내가 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보통 손재주나 만들기, 그림 그리기, 또 누굴 갖다가 다른 사람들을 예쁘게 꾸미는 것들이 미용과 패션들이 있죠. 또 이용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뭔가 그 꾸미는 데를 나 자신에 대한 꾸미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꾸미는 것들도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걸 직업으로 쓸 때는요. 이런 것들을 주로 그 직업으로 쓸 때는 인테리어 같은 경우나 익스테리어나 아니면 꽃 장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패션, 디자인, 또 이용, 미용, 또 누군가 다른 사람 꾸미는 것은 뭐 분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고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잠깐 예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개띠에 뭔가 있고 을묘일에 태어났다고 하면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사람이 개띠일 경우에 묘는 도화살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그러니까 병호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요 부분은 장성살이 되고 요건 화개살이 되죠. 그리고 요도 도화살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도화살을 이용한다면 이 사람은 어떠한 데 장점이 있느냐면 손재주로, 그러니까 손재주와 만들기, 그림 그리기, 미용, 패션, 이용 것처럼 꾸미는데 장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보통 이제 내가 내 사주에 관성이 강한 이제 많을 때와 재성이나 식재가 많을 때의 갈 길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요. 그러니까 을묘 요걸 한번 이렇게 다 배치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을 있고 묘가 있고 병이 있고 오가 있고 술이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여기가 관이고 여기가 인이 돼야 되는데 다른 글자의 배치가 아직 없긴 하지만 이 나와 있는 글자로 보면 관에 해당되는 부분과 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글자에 아예 없지 않습니까? 여기 또한 연지, 월지, 일지 자체가 비견, 식신, 요게 재성. 그러니까 요게 일간이 강하면서 비견, 식신과 재성이 강해질 때는요. 그러니까 관을 쓰는 게 아니라 식과 재를 쓰는 쪽으로 직업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관을 쓰는 거는 뭐냐면요. 큰 조직 내에서 어떤 그 조직이 빡빡한 조직에서 윗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받아갖고 정해진 루틴이나 과정에 의해서 일을 해내는 것.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것들이 뭐냐면 공무원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생산 라인에 있거나 아니면 기업 내에 어떤 그 영업이나 세일즈나 다른 모든 파트들이 그런 쪽에 있는 것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요, 뭐 사장이 있고, CEO가 있고, 밑에 전무가 있고, 상무가 있고, 밑에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이렇게 쭉, 그, 계층적 구조로 있는 조직단이 있으면서 어떤 명령 체계가 필요한 곳, 가장 전형적인 게 공무원이나 군인, 경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관과인을 많이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주, 어떤 사람의 사주에 관성도 좋고 인성도 좋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조직 쪽에다가 그 조직성이 강한 사람이고 조직 내에서의 자기 주어진 책임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주처럼 관성과 인성은 거의 안 보이고요. 식상과 재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또 일간이 강하다는 얘기는 내가 내 주도권을 갖고 내가 그러니까 정해진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작품을 만들듯이 하는 일. 예를 들면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정해진 어떤 그 틀로 누군가 딱 정해놓고 거기서 반복 작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예 디자인부터 창작부터 하는 일을 되게 잘하고요. 익스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꽃 장식을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 지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컨셉은 무엇이 컨셉이니까 이 장식이 어떤 꽃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면 좋겠다는 걸 머릿속에 생각해서 그걸 구현해내는 거예요. 패션과 디자인을 할 때도요. 그러니까 누군가 메인 디자이너나 패셔니스트가 머릿속에 다 구상한 것을 단순 반복 작업하는 일은 잘 못하고요. 자기가 창작력을 발휘해서 패셔너블 하거나 디자인에 관련된 일을 할 때는 되게 잘합니다. 뭐 때문에 식신과 재성과 비ገብ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관성과 인성이 강한 사람은 누군가 시켜서 하는 걸 잘하고요. 식신과 재성이 발달된 사람은 내가 누군가 시킨 게 아니라 내가 찾아서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 이게 잘하는 거예요. 미용 페어싱이나 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얘가 도화살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쪽에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얘가 도화살이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이 묘라는 것은 또 하나 보면 묘가 일간 자체를 굉장히 강화시켜주고 있고요. 일간이 강화시켜줄 때 일간이 강해지면 자기가 그 일의 주인이 돼서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이 사람이 이런 쪽에서 어느 회사에 들어가든 자기가 개인적인 것을 일을 쭉 배운 후에는요, 이 도화나 걸록 글자에 의해서 이런 분야는 이렇게 되고요. 거기서 자기가 창업을 할 수 있는 힘은 또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생긴 사람의 사주는 지금 요쪽으로 갈 수 있는데 도화살이라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음기가 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띠가 도화살이 쥐띠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개해 요런 경우에 요것도 지금 도화살이 해당됩니다. 이 도화살이 있는데 이 도화살을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꽃장식, 패션, 디자인, 미용, 비용 이런 데 쓸 수 있느냐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기는 양이 좀 들어가면 됩니다. 가령 이 사람이 인테리어를 잘해요. 그런데 음기가 많기 때문에 주로 이런 데서는요, 인테리어, 꽃스테이 이것을 전부 다 연구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내가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교한 데생처럼 내가 하려는 것들에 대한 설계나 연구 디자인처럼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시공을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 안을 뽑아내는 쪽으로 머리를 쓰는 겁니다. 음기가 강할 때는요. 양기가 강할 때는 내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도화살을 쓸 때는요. 직접 미용 등 인터넷 내가 직접 하면서 작품을 만드는 경우에 속하고요. 이것처럼 음기가 강한데 여기서 도화살을 쓸 때는요. 머리로, 상상력으로, 설계로 또 손 앉아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쪽을 딱 발휘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음기가 좀 많을 때는요. 분장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거 똑같은 분장을 한다고 해도 요거는 거의 단장이나 화사한 쪽에 가깝고요. 여기는 이 스모키 분장이나 어떤 연극 분장처럼 강렬한 분장이나 아니면 특별한 가장행렬에 필요한 분장이나 특수 분장 쪽에서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이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지금 말하는 거는 도화살이 있으면 꾸미기를 잘 한다. 그래서 꾸미기는 손재주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고 그것에 해당되는 직업은 이런데 도화살에 음양이 가미되고 사주 전반적인 음양이 가미되면 그 분야는 조금 잘한다. 좀 다르다. 양기가 많을 땐 내가 몸을 직접 움직이는 쪽에서 장점이 있고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는 게 장점이 있고 음기가 많을 때는 책상에 앉아서 디자인하거나 상상하거나 머리 쓰는 쪽에서 좀 더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보다 도화살이 갖는 어떤 그 특징 중에서 첫 번째가 꾸미기에 대한 능력입니다. 다음엔 끼와 재능입니다. 보통 끼와 재능을 많이 발휘할 때요. 이런 사람들이 연애 요즘부터 연예인이라든가 그 스포츠 또 뭐 아이돌 가수라든가 그리고 탤런트 그리고 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끼와 재능 갖다가 만약에 전문직에서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끼와 재능을 발휘하는데 어떻게 발휘하냐면,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스포츠나 아이돌 중에서는요, 이거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인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인기가 실력이 비슷한데 인기가 더 많은 사람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스포츠나 아이돌 가수 한다 하더라도요, 똑같이 노래 잘하고 춤춘다 하더라도 왠지 몸짓 자체가 자꾸 눈길이 가고 다른 사람과는 특별한 몸짓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보통 인기가 있게 되는데 그 특별한 끼와 어떤 몸짓 하나에서 눈길이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도화살의 재능입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이나 스포츠나 아이돌 가수가 성공을 위해서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신사여름은 도화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만약에 의사나 변호사들이 참 전문직이고 고도의 어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 도화살이 있을 때는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송 쪽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TV 패널 중에서 의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방송 패널로 나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사주를 보면 대부분 도화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살이 있을 때는요, 말을 한마디 해도 참 재미나게 하는 경우, 또 표정이나 언어나 어떤 예를 드는 것들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갖다 끌거나 관심을 자극시킬 만한 그러한 언어들을 많이 쓰는 경우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화살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도화살 가진 사람의 특징은 사람의 관심을 끌만한 재주가 있다. 근데 이게 관심을 끌만한 재주가 좋게 쓰이는 경우도 있고 되게 불리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주가 많고 굉장히 예쁜 도화살이 아주 예쁘다고, 도화살이 강해서 예쁜 여자아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일 수 있지만 마치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흉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개개인의 인권들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지금 치안이 안 좋았거나 외침이 좀 많았거나 아니면 탐관 오리들이 전행으로 막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회에서는요, 내가 아주 보물을 가지고 있다, 힘없는 사람이 보물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령 서민집 아이의 딸이 너무너무 이쁘다고 하면 사또부터 시작해갖고 권력좀 가진 사람이 전부 다 그 딸을 취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변사또가 변사또가 그 춘향이 그 수청 들라고 자꾸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처럼 내 딸이 너무 이쁘면 주변에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릴 때 그것이 좋은 쪽으로 발전되기보다는 흉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에는요. 근데 지금 또한 어떤 치안이 좀 불안정할 때요. 그러니까 그 예쁘다는 것들이 꼭 행복하다는 것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쁜 여자 아이를 갖다가 노리고 뭐 데려가던가 뭐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든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꼭 옛날에는 경국지대 같은 아름다운 미녀들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역사적 사건도 예쁜 그 도화성이 굉장히 강하고 예쁜 여자들이 나타날 때 그 드라마나 역사의 소설 중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쟁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흉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도화살 자체가 길하다, 흉하다는 기록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도화살을 그 사람의 특성으로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길, 흉은 나중에 따지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꾸미는데 장점이 있고 끼와 재능이 있다. 이것이 도화살의 특징이죠. 이게 좋아 나빠. 여기까지만 좋아 나빠까지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강한 집중력이 도화살 같은 경우는 이제 집중력이 굉장히 집중력과 다양성이에요. 얘는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냐면 한 7살짜리 그 꼬마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남자애든 여자애든 그러니까 뭐 남자애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7살짜리 꼬마인데 이 친구한테 축구를 한번 축구시키고 조금 해봤더니 좀 마취를 들이더니 축구에 미친듯이 그냥 아침에 저녁 공원 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집중해서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친구를 축구를 한번 시켜볼까. 근데 부모님 생각에는 꼭 축구만 다른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해서 이제 축구에서 피아노를 같이 한번 시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또 여기서 또 재능을 발휘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 번 안 쳤는데 남들 6개월 배운 것보다 더 빠르게 습득해가면서 자기만의 음색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다 보니까 피아노 선생님이 이 친구는 대단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한번 키워보자.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TV에서 이제 수영하는 걸 보고 엄마 나 수영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수영 같은 거 배웠더니 또 여기서 엄청 잘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3개월쯤 했더니 벌써 선수반에 집어넣는 얘기를 하고 그 안에 뭔가 복싱 같은 걸 이제 해야 된다고 해서 복싱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우고 하면서 수많은 것들 갖다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자, 축구, 피아노, 수영, 복싱, 뭐 다른 것들 수많은 것 공부부터 해서 다른 수많은 어떤 스포츠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또 여기에 그림, 미술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공연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마술 같은 것도 배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뭘 배워도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면서 강한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근데 7살짜리 꼬마의 경우는요, 축구했다가 6개월 정도 축구를 하고 나면 그전에는 축구가 최고인 줄 알다가 피아노를 배울 때 얘를 잊어버려요. 그거보다 6개월 정도의 집중력을 발휘한 후에는 얘가 바뀐다는 거예요.
피아노로. 얘로 안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여기에 관심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게 늘 집중력 같이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피아노에 집중하면요, 축구는 잊어버려요. 축구는 이제 쳐다도 안 봐요. 그런 다음에 피아노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피아노에 조금 같이 좀 이렇게 누군가 주변에서 야, 얘는 피아노로 뭔가를 좀 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 때 수영으로 바꾸게 돼요. 그럴 때 수영에 집중하면서 피아노를 잊어버려요. 즉 하나를 집중하면 할 때는 엄청나게 그거에 대해 몰두를 할 수 있는 집중력을 발휘하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고 다른 데로 자꾸 관심사가 옮겨 다니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서 다양성과 같이 매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집중력이 있지만 관심사가 쉽게 변한다. 이거를 7살짜리 꼬마아이가 하나에 집중하기보단 자꾸 요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변하는 모습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7살짜리 꼬마아이들 중에서도요, 축구를 갖다 20년 동안 좋아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말고 이제 지금은 예를 들면서 이 두 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관심사가 변하고 하나를 배울 때 굉장한 집중력과 노력을 집중하고 또 바꾸는 이런 아이들인 경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요, 도화살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특성이고요. 세 번째 특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그 통제가 잘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화살은요, 통제가 잘 안 되는 게 좀 도화살, 요게 좀 요거, 그러니까 지속적인 자극을 필요로 하는 것. 얘가 도화살의 속성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 춤과 노래를 되게 잘해서 얘를 갖다가 한 7년쯤 열심히 아이돌 숙소에 들어가고 열심히 7년쯤 내가 트레이닝을 받는다면 얘는 강한 집중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쟁자들과 그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기 때문에 한시도 놀지 않고 데뷔할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데뷔를 하고 인기를 갖다 얻게 되면 실력도 있고 거기에 노력도 했는데 인기까지 얻게 되니까 여기서 굉장히 바쁜 날을 보냅니다. 그래서 대중과를 만나 대중 앞에서 공연을 할 때 지속적인 자극을 받습니다. 문제는요, 이 지속적인 이게 몇 년쯤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여기서 받았던 어떤 자극이나 여기서 받았던 자극처럼 신선한 자극을 못 느낄 때 이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도화살이 강하면 강할수록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한데 자극이 없는 상황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은 됐는데 자극이 없을 때 뭘로 빠지냐면 마약이나 대마초, 또 아니면 자극적인 이성 문제, 이런 걸로 빠지기 쉬운 거예요. 자, 이 마약이나 대마초나 자극적인 이성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자극의 대명사처럼 있는 분야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요, 계속적인 자극이 필요한데 여기서 얻었던 자극이 없기 때문에 마약에 한번 손이 되기 시작하면 그걸 못 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왜 연예인들이나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부족하고 뭐가 힘들어서 마약이나 대마초에 손대거나 단체적인 어떤 자극적인 이성 문제 때문에 정말 자기 인생이 다 망가뜨리는 것을 갖다가 왜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요, 이 사람들의 성공 요인에도 성공할 때까지도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해서 얘를 받으면서 유명한 성공까지 갔지만 이 지속적인 자극은 유명인이 된 후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약, 대마초, 어떤 자극적인 이성관계 이런 것들에
아니면 엽기적인 행동들 그런 것들에 뭔가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만약에 이런 사람 이런 공연성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속적인 자극을 필요하기 위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가령 뭐 호랑이나 사자를 갖다가 내 애완동물로 키운다든가 온몸을 갖다가 문신으로 뒤덮는다든가 이런 약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괴기스럽다라는 느낌이 드는 취미를 갖거나 꾸미는 것들도 강한 지속적인 자극을 받기 위해 하는 행동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보통 이 지속적인 자극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어떤 성공에 이를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스타 반열에 오를 수 있지만 얘가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중독 증상으로 흘러버릴 수 있다. 그래서 스타가 중독돼 갖고 뭔가 성형 중독이 되거나 마약 중독되거나 대마초 피다가 단속됐을 때 뭐 걸려 들어가는 것들은 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납득한다면 그 도화살에 대한 도화살 좀 정리하고 예측하고 사주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좀 받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4번이요. 자, 여기는요. 그러니까 인생의 그 도화살로 인해서 인생의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끊임없는 다른 사람의 관심, 그러니까 끊임없는 관심을 유도하려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관심을 받을 때 처음 받을 때 그 짜릿한 순간이 자극이 되는데 얘가 지금 내가 있는 상태만으로 내 옷을 입거나 날 포장하거나 내 재능만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관심을 갖지 못할 때는 얘가 이제 거짓말 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심해지면 허언증이나 더 심해지면 리플리 증후군으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너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좋은데 실제 내가 직업이 무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의사야. 그랬을 때 또 그 같은 그 또래 친구들이나 이성 친구들이 대단하구나 하면서 같이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내가 거짓말로 했던 것이 통할 때요. 지속적으로 그 거짓말로 내가 의사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들킬만 하면 다른 데 가서는 나는 변호사야, 법률가야라고 속이면서 일을 하거나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리플리 증후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리플리 증후군이나 허언증이 나타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는 타인의 관심을 자꾸 끌어내는 그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갖다가 현대어적인 용어는 관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내가 설사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관심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걸 하겠다. 그래서 보통 관심을 자꾸 받기 위해서 처음에 하는 것들은 이제 그 무슨 명품 같은 걸 자꾸 갖고 싶어 하고 남들이 갖지 못한 물건을 통해서 관심을 가질 거고 어떤 남자들은 뭐 주로 이제 그 차 같은 경우도 좀 독특하고 색다르고 고가처럼 보이는 것을 갖다가 내가 차고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거 그 시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는 직업을 갖지 못할 때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를 갖다 포장하게 되는 것들이 익숙해져요. 그게 허언증과 리플리도주가 가고요. 얘가 들통났을 때 인생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되지 하는 것들은 누구의 생각이냐면 도화살이 없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도화살이 있는 사람은요. 지속적인 자극을 필요하고 끊임없는 관심을 받지 못하면 인생을 사는 보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설사 거짓말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도화살을 가진 사람들의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도화살이 강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배울 때는요. 너는 왜 그러니라고 묻지 마시고요. 너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이러이러한 신살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너는 얘를 잘 쓰는 방법은 이런 게 있고 네가 이 일을 잘 못 쓰면 이렇게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 잘 되는 길과 안 되는 길, 네 사주의 특성 이거를 가려주는 겁니다. 그게 사주를 상담하는 것이죠.